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시몬스 모델, 미즈노 프로 크래프티드 에디션 시몬스 모델을 설명드릴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그냥 갈색의 일형의 9사이즈의 미즈노 프로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글러브를 왜 갑자기 리뷰를 하게 됐을까요? 당연해요. 이 가공 맡기셨으니까 저한테. 네, 그래서 저한테 가공 받으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그리고 그 영상을 기반으로 손님들이 본인들이 우연히 이제 그런 글러브를 보게 되셨을 때 저희가 올렸던 자료들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기본인 일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DIY 하는 방법까지도 좀 샘플식으로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개인 DIY 하는 거 올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굳이 DIY를 이걸 뭐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이게 또 어떻게 다른 글러브들에 똑같이 접목이 되는지, 마치 인체의 신비처럼. 그래서 어려운 패턴보다는 가장 기본 패턴으로서 이 정도는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지금 가공이 끝난 상태고요. 얘는 가공 전의 모습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죠. 마찬가지로 가공 후의 글러브예요. 그리고 가공 전에 똑같이 제가 엄지 위치로 놔볼게요. 네, 똑같아요. 네, 옆으로 놔도 네, 서 있어요. 둘 다. 별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넘버 세븐 글러브 가공하면 뭐 개각만 잡는다, 뭐 실사 불가능하다. 여기서 각 잡고 딴 데 가가지고 막 조져 놓으면 뭐 글러브 다 좁혀듯이 하면 막 바닥바닥하면 쓰기 좋다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잘못된 접근이시고요. 길각과 조작력이 이제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길각을 연연을 하는데 조정력을 주게 되면 그게 그 잡아놓은 길각이 잘못된 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시작점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하다가 올린 영상이에요. 예, 뭐 제 노하우를 오픈하는 거 그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또 망치는 리스크. 그건 뭐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본인이 좀 더 공부하시고 인체의 신비부터 올바른 캐치볼 개념까지 인지를 하시고 사용법을 아신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걱정은 뭐냐, 많이 들려요. 저한테 하시는 소리가, 실장님 이거 이 영상들 때문에 다른 업체들 저격하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저 18년 내내 똑같은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자리에서는 저는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저격하고 저격 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왜 잘못되는지 이유가 없이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저는 비난을 하는 것보다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 입장인데, 이제 비판이라는 비평이라고 더 가깝겠죠. 네. 이런 부분은 왜 이래서 잘못됐는지. 자, 사정이 길었습니다. 본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새 글러브를 제가 길들인 것처럼 어떻게 만들어서 접근을 하냐의 부분이겠죠. 자, 일단 이 글러브의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 글러브를 선택을 했냐. 9사이즈의 일형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엄지 부분이 이렇게 잘린 부분이 보이시죠? 우리가 흔히들 보는 사카모토 패턴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패턴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고, 글러브 또 준비를 안 했네. 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자로 다 잘려 있죠. 예. 일형들의 패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 올렸던 라일리 모델도 미국형이라서 그런지, 미제 스타일 따라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선수 이름을 대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 선수 이름을 댔지만 크래프티드 에디션, 저번에 미즈노 프로 종류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얘는 일본 내수용, 일본 선수들, 제가 말하는 선수들은 프로 선수가 아니에요. 미즈노 프로로 프로 선수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주 타겟이 뭐다? 일본에서 경식 야구를 하는 고등학교 선수들, 그런 선수들의 손에 맞춰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제랑은 완전 다른 피팅감을 갖고 있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올렸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크래프티드 에디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특징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카모토의 5mm 업된 모델이거든요. 인치 업된 모델이고, 얘는 9사이즈예요. 예, 사이즈가 얘가 조금 더 크기도 하지만 손을 넣었을 때 이 팜 사이즈 폭, 전에 말씀드렸죠? 바닥이 넓다 좁다. 팜 사이즈 폭이 좀 더 좁아요.
그래서 사카모토 패턴들이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 약지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글러브를 넣었을 때 요 부분. 딱 손을 넣었을 때 어디냐? 네, 요 부분. 여기가 되게 넓게 위치해 있어서 바닥이 우는 경우도 많고, 여기가 되게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하게 사용하실 경우. 특히 엄지새끼 위주로 억지로 각 만들어서 바닥 넓게 만드신 분들은 100%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바닥이 넓어서 우는 글러브 얘기는 나중에 제가 다나카 선수 글러브 200만 원짜리 글러브 있잖아요. 18만 원짜리. 네, 그걸 통해서 그랑 최전 글러브를 통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이야기의 근거가 오늘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존의 사카모토 패턴이랑 같은 일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의 팜 사이즈 폭이 좀 더 좁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고? 느낌적인 느낌이냐고요? 네,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뜯어봤을 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1형과 2형 패턴 설명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쿠치 글러브와 사카모토 글러브를 비교해드린 영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것도 벌써 몇 달 전 올린 거죠. 초창기에 올린 거긴 한데, 네, 조회수 꽤 나왔어요. 그래도 1000건 이상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했었었는데, 글러브를 뜯었을 때 안에 보관 가죽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더블팜의 개념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가죽들이 들어가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웹 아래 부분 같은 거, 공 맞다 보면 밀리거나 이쪽에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떠죠? 요렇게 가죽이 요렇게 반달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일형 같은 경우 사카모토 패턴들은 이게 니은자로 이 손가락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라고 했었고, 기쿠치 모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검지랑 중지 사이 정도에서 딱 잘려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지나간다. 그리고 사카모토는 일형 사카모토는 약지까지 길게, 즉 웹 아래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냐 웹 아래서 살짝 끊기냐의 차이인데, 얘가 이형과 같은 내부에 보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 보강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강 가죽이. 그래서 이 부분의 조작력이 좋아요. 일형 패턴들이 손에 안 맞는 경우에 이 내부에 우는 현상들이 생기는 부분 대부분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이 보강 가죽 위치 포지션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따라 좀 다르고요. 어떤 부분은 전혀 힘 제대로 받아서 딱 그 부분에 힘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이 막 울거나 더 튀어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확률적으로 복불복이 있는 게 사카모토 패턴인데, 얘는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되게 부드럽고 딱 만졌을 때 각 관절을 잡았을 때 되게 편안하게 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은 일형을 써보고 싶은데 사카모토가 너무 넓었다라는 분들은 이 패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더에는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크래프티드 에디션에서 9 사이즈에서 팜 사이즈가 1형인데 조금 더 좁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시몬스 모델도 하나의 픽으로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러브를 보면 제가 이게 어떤 향기를 느꼈냐면, 미야모토 신야 제가 MM형 기억나시죠? 요거 MM형 설명드렸던 거. 예. 이 자리 빌어서 이 글러브 저에게 양도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보고 MM형 보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실장님 필요하시면 실장님께 양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파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사족이었고요. MM형이 2015년 카다로그 16년인가 이제 그 노스킨 막차 시절까지는 MM형이 카다로그에 존재했었어요. 즉 미야모토 신야 모델이 M 모델이라 그래서 니오카는 N 모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M 모델로 존재했던 패턴인데, 그때 그 엄지 패턴이 이렇게 나왔어요. 잘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걔도 안에 보강이 여기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예전 미야모토 신야의 느낌이 너무 나요. 예전 미야모토 신야 느낌이 지금 사카모토보다 확실히 좁긴 좁았거든요. 예. 그래서 딱 꼈을 때 느낌이, 와, 이거 좋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도 저한테 낚이신 분이세요.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해서, 이거 대성스포츠에서 팔았거든요. 손님이 딱 갖고 왔길래 대성스포츠에 재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 들어갈 거고, 저한테 낚이신 분이세요. 손이 좀 작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길들여 봤을 때, 그래서 이 글러브는 오리지널 예전에 카다로그에 했던 미야모토 신야형과 거의 같아요. 얘는 변형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엄지가 잘린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예전에 제가 미야모토 신야형 꼈을 때 진짜 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거는 많이 뭐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일단 손등, 손가락 폭의 두께가, 이 두께가, 손가락의 두께가 얇아졌죠, 얘가.
그리고 검지가 꺾어보면 되게 단단했다. 여기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손이 약간 걸쳐지듯이 피팅감이 좋다 그랬죠. 그 가장 큰 차이가 오늘 드릴 얘기 중에 나와요. 뭐냐, 엄지 칸수예요. 자, 보수 밑에서 제가 180 미트 3칸이냐 4칸이냐 C24 패턴이 변형이 된다 그랬죠. 엄지의 폭이 확보가 된다, 더 들어간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야에서도 사람들이 잘 못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엄지의 칸수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610, 410 얘기해서 말씀드렸죠. 새끼가 6이고 엄지가 4다. 새끼 이 돌돌이 말린 게 5개다. 5대5, 5대5, 6대5의 비율이라 말씀드렸죠. 그 기억나시죠? 그럼 대부분의 글러브들이 1형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즉 6대4의 비율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5칸이면 얘가 몇 칸이 돼야 될까요? 5칸이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예요. 6대5예요. 즉 6대4의 글러브에서 엄지가 더 여기가 길게 빠져서 더 눌려져 있는 거죠. 자, 1형과 2형의 글러브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즉 기쿠치랑 사카모토의 차이가 뭐냐면, 자, 엄지의 칸수라는 거죠. 어때요? 5칸이고 얘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에요.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뭐 있는 글러브에서 이 엄지 칸수가 되게 영향을 미치는데, 구보타 계열들이 5칸들이 되게 많아요. IP 셀렉트도 그렇고. 자, 그 말은 뭘까요? 엄지가 깊이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잡아요. 그래서 제가 기쿠치 글러브 설명할 때 오각을 설명드렸어요. 그 오각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자꾸만 오각에 연연해서 그 각으로 막 공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손 모양이 아니라 글러브의 그 형태의 구조에 잘 물리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5칸 이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 손도. 이거를 깊게 넣게 되면 더 각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엄지 칸수를 요 정도 집어넣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넣었다 뺐다 해서 밸런스 맞춰서, 얘는 이 정도 착수를 해서 제가 공을 이렇게 문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형임에도 불구하고 착수법이 손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무게중심에 좀 더 아래에 있는, 그래서 검지 중지로 딱 잡으면 대충 어디를 눈 감고 제가 딱 잡아도 롤링이 들어가면 딱 그 지점에 막 이렇게 해서 딱 잡아도 손 가운데에서, 제가 지금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손 가운데에서 딱 물려있는 이 느낌, 그게 약간 걸쳐 끼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5칸이 들어간 글러브들은 대부분 깊이 착수하거나 꽉 끼거나 하면 조금 애매해요. 그렇다고 그걸 설껴서 빼버리면 관절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아무튼 얘는 4칸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형의 오리지널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손도 얘는 걸쳐서 끼는 게 안 맞아요. 걸쳐 끼면 배꼽 나오는 위치에 나와요. 제가 인체심에서 사람 손의 마디와 관절, 글러브의 관절과 그 사람 손의 관절이 위화감 없이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관절의 개념이, 글러브의 관절이라는 게 내가 결국에 만들어 놓은 관절이에요. 처음에 태생적으로 글러브가 갖고 있는 관절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위치가 조정은 될 수도 있지만 거의 태생적인 위치가 맞아요. 거기에 내 손을 넣어서 내 손과 일치하게 관절을 매만져줘서 관절을 만드는 거죠. 그걸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일체감이 나오는, 이 느낌이 딱 나왔을 때, 아, 얘는 확실히 최근에 나온 MM 모델보다는 오리지널 미야모토 신야 패턴에 가깝다는, 그리고 손도 안정적으로 적당히 깊이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잡으면 똑같이 해도 거의 손의 중앙 부분에 위치를 하고 편안하게 물린다라는 거죠. 편안하게. 네, 뭐가 됐든 간에 편안하게 탁 잡아도 물려있고, 대충 잡아도 손 가운데 공이 위치하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포고된다라는 거예요. 얘 이제 미국형을 추구하다 보니까 X자가 3겹으로 돼 있어요. 이 3겹을 넣을 경우에는 여기가 늘어난다라든가 외부에 갔을 때 부하를 받는 부분에서는 좀 탄탄해질 수는 있지만, 단점은 뭘까요? 실제 미국형 글러브들은 이 스타일로 많이 나가는 이유가 타구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3개로 들어가냐 2개로 들어가냐, 3개는 더 튼튼할 수도 있지만 백핸드 웹에 걸렸을 때 완충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 대신에 이 부분이 X자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공을 외부로만 잡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외부로도 잡는 거지. 기본적으로 포구면으로 잡는데 가끔씩 외부로 잡았다?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튜닝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튜닝을 했을 때 공을 많이 튄다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오리지널리티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얘는 그렇게 유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웹 쪽에 이중으로 돼 있는 부분, 특히 아이웹의 경우 그럴 부분에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단으로 만드는 걸 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특히 사회인 야구분들에서는.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2단이라 그래서 뭐 그 친구들이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큰 총알타구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2단으로 돼 있어서 조작력이 떨어지거나 움직임이 좀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잘 늘어나고 자주자주 손을 보더라도 1단이 낫다라는 거죠. 그건 제가 예전에 조율이 초창기 때도 겪었던 바예요. 그때 X자에다 가운데다가 이 X자에다 이렇게 가운데 끈 똘똘똘똘 말려있는 그 TRN이라든가 몇 개 타마자라든가 몇몇 회사에서 그런 걸 이 I자에다가 가운데 끈을 이렇게 끼는 방식이 되게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조율이 글러브에서 전목을 했었었는데 선수가 글러브가 지급됐었는데 자꾸 백핸드가 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글러브를 이제 받아왔는데 딱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조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딴 거 안 하고요. 그거 다시 다 풀르고 그냥 일반 기본 X로 만들어 놓고 여기만 조금 더 죽여줬어요. 그러고 갖다 줬더니 와 이제 공이 잘 잡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 선수를 상대로 다 테스트 해보고 그때 웹을 추천하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웹의 간격이라든가 이 아랫폭의 폭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좀 길면 그게 또 영향을 덜 미치는데 이게 좁은 데다가 거기다 단단하게 껴넣어버릴 바에는 그게 또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작업자나 글러브를 좀 글러브 공장 같은 데서 디렉팅을 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이겠죠. 그랬을 때 어떤 웹이 더 선수들이랑 잘 맞는지는 항상 피드백을 해서 제작 현장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요 글러브에서 시몬스 모델에서의 세겹 요 부분 특히 이 끈피 같은 거 스미다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유지시켜 드렸고 얘는 바닥 다 열어서 컴파운드 작업 다시 다 하고 물론 가공까지 다 본체 가공까지 다 해서 작업이 끝난 상태예요. 그랬을 때 제가 글러브 테스트 한다는 게 뭐라 했죠? 손바닥 보고 때린다? 제가 때리면 튀어요. 저도 오물이면. 네. 뭐 한다 그랬죠? 제가 롤링. 네, 롤링. 제자리에서 롤링 한다 그랬죠. 롤링. 튄다, 올린다, 친다, 간다. 그리고 또 뭐 하라 그랬죠? 캐치볼 할 때. 제가 제 영상을 가끔 이제 앞에 영상들 조회수를 보는데 인체의 신비랑 캐치볼 기본에 대해서 영상 조회수가 30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캐치볼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공방 와서 소리는 사람들이 저한테 듣고 갔던 얘기예요. 가슴 앞에서 두 손으로 받는다. 캐칭볼, 공 잡는 게 아닌 야구의 기본기, 가슴 앞에서 두 손으로 받아서 상대방 가슴에다 공을 정확히 던지는 야구 기본기다. 그래서 글러브 길들이려면 뭘 해야 된다? 캐치볼. 야구 잘하는 뭘 잘해야 된다? 캐치볼. 야구의 기본은 뭐다? 캐치볼. 그래 놓고선 다 캐칭볼하고 있다. 제가 그 영상 분명히 올려놨으니까 그걸 꼭 봐주세요. 그리고 인체의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인체의 신비가 6, 7년간 봉인돼 있던 영상이에요. 저희 카페 회원들만 보셨던 영상. 물론 거의 10,000분 가까이 보시긴 했지만 조회수가 10,000건 정도 나왔지만 유튜브에다가 다시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 영상들 안 보시고 지금 이런 영상 보시면 네,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예요. 코끼리 꼬리 만지고 그래놓고 저한테 코끼리 봤다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항상 인체의 신비 영상 먼저 꼭 봐주시고 그리고 이 DIY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길이 다 들었다라는 게 뭐죠? 캐치볼. 자, 정면으로 앞에다가 이거 놓고 토스 받는다. 딱 앞에 정면. 네. 잡는다. 탁. 안 빠지잖아요. 옮긴다. 그럼 감는다. 탁. 옮긴다. 잡는다. 외부로 잡을까요? 외부로 잡았다. 어때요? 물렸죠? 물렸잖아요. 안 빠져요. 태그해도 안 빠져요. 그랬을 때 내가 외부로 잡고도 빼서 던질 수 있는 동작까지. 그럼 같이 빠르게 딱 옮기고 어디가 됐든 옮기고 백핸드가 됐든 옮기고 다 잡히는 글러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셀프 체크할 때 뭐 하라 그랬죠? 예, 땅끄지 놀이 하라 그랬죠. 땅에다 두고 책상이 딱딱하니까 땅에다 두고 원래는 땅바닥에 해야 돼요. 그래서 롤링 무는 거 친다 제자리 닿는다. 네. 이 롤링 연습, 그 제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롤링. 그리고 앞에 보고 때리라 했죠? 이 롤링. 이 연습들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에는 여기도 잡히고, 아래쪽이죠? 네.
더 아래 잡을까? 예,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네. 여기는 확실히 잡히는 그런 글러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가공이 끝난 상태예요. 더 이상 안 만질게요. 그렇다면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 새 글러브를 DIY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얼굴이 잘리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간만에 꺼내는 이 목타 나무 판때기입니다. 자, 중심을 옆으로 옮기고 으쌰. 보이시나요? 네. 아유. 자, 좀 더 가깝게 한번 제가 놔둬 볼게요. 으쌰. 으쌰. 네. 새 글러브예요. 쉐이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쉐이퍼 사라는 거 아니에요. 쉐이퍼 왜 꺼내놨냐 보여드리려고. 네, 쉐이퍼 있어요. 하지만 집에는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게 없어도 돼요. 쉐이퍼 없어도 됩니다. 굳이 안 사셔도 돼요. 본인이 DIY 한다고 손바닥만 겁나게 여기 때린다 그래서 글러브 길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공정하게 쉐이퍼를 빼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남은 게 제 손과 공이에요. 자, 글러브 DIY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이 그놈의 각, 여기 꺾고 여기 꺾고 하는 부분에서 이 디귿자에서 딱딱딱 만나는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자, 인체의 신비와 캐치볼에 말씀드렸어요. 글러브를 내가 캐치볼 하면 각도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 나란히 공 잡는다. 이 각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가슴 앞에서 두 손으로 만다? 우리 이렇게 받아서 빼서 던져요. 우리가 사람 주먹을 맞을 때도 이렇게 막지, 주먹을 이렇게 막거나 이렇게 막거나 이렇게 막지 않아요. 그랬을 때 글러브의 각도가 어떻게 된다? 바로 지면과 내 손가락의 수평이 된다. 이 개념부터 접목을 시켜야 돼요. 글러브는 캐치볼 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캐치볼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의미는 캐칭, 즉 날라오는 공을 잡는, 서로 공 주고받을 때 쓰는 도구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지. 사실 글러브는 캐치볼, 즉 야구 고유명사 캐치볼을 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왜? 그 캐치볼이 모든 야구 퍼포먼스에 나오는 동작들이니까. 빨리 뺀다라든가, 맞죠? 토스, 뭐 이런 동작들을 할 때 결국 이 상태에서 볼 받아서 가는 동작들이 땅볼 받을 때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런 기본적인 야구 기본기 캐치볼을 하기 위해 만든 글러브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길 꺾고 여길 꺾고 오므려서 딱딱딱 하고 여기 꺾어 놓는다라는 게 과연 글러브 길을 들이는 걸까요? 글러브를 꺾어서 파닥파닥 오므리게 만드는 걸까요? 이 논점에서 계속 벗어난 데에서 살을 붙이다 보면 아주 어이없는 일들이 나중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논점 뭐냐? 내가 맨손으로 공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가죽 글러브, 야구 글러브, 아니 야구 장갑을 꼈을 때도 똑같이 그 동작이 위화감 없이 구현되느냐라는 부분. 그래야 내가 핸들링도 되고 백핸드도 되고 뭐 쭈바운드도 잡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퍼포먼스를 내가 맨손으로 구현하는 거와 똑같은 느낌의 글러브, 그리고 그랬을 때 만약에 벗어나는 부분까지도 뭐 웹 위라든가 중간이라든가 이 소위 말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볼지의 검지랑 엄지랑 웹 사이 이런 데까지도 다 물리고 손바닥 아래까지 잘 잡히는 글러브를 만들어내기 위하는 게 결국 길을 들이는 과정인 거죠. 단순히 새 글러브 가지고 캐치볼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새 글러브는 캐치볼이 돼요. 다. 가슴 앞에서 두 손으로 봐서 상대방 가슴에다 공 던지는 동작들 다 돼요. 공을 잡는 게 안 되는 거죠. 한 손으로 공을 잡는 게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캐치볼을 해요? 어떻게 공을 잡는 동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딱 잡아놓고 관절만 잡아놓고 새 거였어요. 이렇게 해도 다 잡혀요. 다 이렇게 잡으니까 안 잡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각설하고 그럼 손에 위화감 없는 손의 모양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인체의 신비 5개의 관절, 엄지관절이 어디다 여기라 그랬죠.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손바닥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손바닥이에요. 내가 5개 잼잼하는 관절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제가 관절 얘기하니까 공 잡을 때 관절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관절 안 써요. 관절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이 와서 물려서 물리는 개념이지 내가 이 5개를 오므려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왜 길각을 잡았는데 공이 튀느냐, 뭐 넘버 세븐 이실장에 올린 영상들을 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영상들 앞에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네, 넘버 세븐 길각이라고 받았는데 나는 왜 공이 튈까라는 영상까지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인체의 신비 관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손에다 핸드폰을 뒀을 때 우리가 맨손을 어떻게 잡냐라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조작하는 거예요. 이 조작은 공이 다 물린 다음에, 공을 무는 과정의 조작이 아니고 물린 다음에 조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억, 타악, 기억나세요? 잠그고 잡는다, 잠잡, 이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잠그기 좋은 형태를, 즉 물리기 좋은 형태를 내가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전에 미즈노 스팀기 거기서 그 설명서에도 나왔듯이 거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A, B, C 해가지고 접는 거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냐, 진짜 단순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지 펠트 다 구조 설명드렸잖아요. 엄지 펠트 구조. 뼈대가 있으면 처음부터 여기는 안 꺾이게 돼 있어요. 딱 나와 있잖아요. 자리 잡아서 있는 거지. 얘를 굳이 눌러서 꺾어서 얘가 막 깨질 정도로까지 꺾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실수 가장 많이 하는 거, 여기 꺾는 거. 네, 여기 꺾는 거. 이거는 제가 예전에 KBS 운동화에 나왔을 때 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예요. 네. 거의 10년 전에 방송 나왔을 때 한 얘기예요. 사람 손이 여기가 꺾인다? 글러브 꼈을 때 거기 꺾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나오지 않는 각도에. 그래서 본인들이 손 놓고 꺾고 있어요. 그럼 어딜 꺾는 거예요? 다 여기 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지 라인은 뭐라 그랬죠? 이 각도라 그랬죠? 그래서 윗벽, 아랫벽 여기 잡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랫벽이 어디라 했지? 여기죠. 네. 아랫벽, 윗벽. 이 빵빵한 데가 이 벽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지를 꺾을 때는 어딜 꺾냐? 내가 손을 넣은 상태에서 볼이 잡히는 이 라인, 이 손가락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뼈대를 기준으로 꺾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구면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포구면이 딱딱한데 어떻게 글러브가 공이 잡히겠어요? 손바닥이 딱딱한데 공이 튀죠? 손바닥이 말랑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구면 말랑말랑하게. 어디서 본 것 같죠? 네. XTM 방송 나갔을 때 제가 이거 다 보여드렸어요. 심지어는 이거 뒤집어 깠죠. 뒤집어 까서 바닥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즉 요 경계선 부분 이렇게 놨을 때 요 펠트와 가죽의 경계선 부분, 즉 속근이 있는 부분 있죠. 그 중심으로서 제가 좀 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죠? 손바닥 부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쉐이퍼 같은 걸로 계속 때린다고 부드러워질까요? 아니면 이걸 이렇게 비비면 부드러워질까요?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가죽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비비면 부드러워질 것 같다가 계속 때린다고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대한 포구 지점. 어디죠? 포구 지점이 어디예요? 글러브를 꼈을 때 내 손에 검지중지 아래 여기. 그러면 볼집, 글러브의 코어. 제가 다 영상 올려놨어요. 바로 검지중지 사이 아래. 요 사이. 보이시죠? 여기다 검지손가락 넣으면, 크래프티드 에디션 그 글씨 끝에 부분, 여기가 볼집이라 그랬죠? 그럼 그 부분 부드럽게 해줘야죠. 그리고 웹 아래 이 부분에 보강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웹은요? 웹이 이렇게 뻣뻣하게 잡혀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뭐 어떻게 조작이 돼요? 안 움직이죠. 여기를 잡아버리면. 그래서 글러브를 웹을 떼면 되게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착각들을 하시잖아요. 조작이 잘 된다고. 그렇다고 웹이 뻣뻣해서 좋은 글러브는 거의 없어요. 부드럽지만 이게 평행하게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글러브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이렇게 딱딱한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러브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웹을 안 만지는 거죠. 그래서 웹 교체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랑 웹 밸런스가 안 맞으면 글러브 밸런스가 깨집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검지와 엄지 폭에 비해서 너무 큰 웹이 들어간다라든가 다른 소재의 가죽으로 딱딱하게 웹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웹도 부드럽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쉬워요 글러브. 네. 그리고 이 각도, 이제는 아까는 빈손으로 했으면 내가 손을 넣고 내 이 부분을 만져줘야겠죠. 이거 새낙을 파트 2에 나왔지, 파트 1에 나왔나? 파트 1.
세상에 나쁜 글러브 없는 파트 1에서 글러브 매 만지는 요령 1 여기 만지고 1, 2, 2, 1 매 만지는 법 다 알려드렸죠. 세상에 나쁜 글러브 없는 파트 1. 그럼 제일 엄지 쪽 어디 아랫배 여기잖아요. 여기 만져야 되잖아요. 그걸 끼고 또 만지는 거죠. 네, 만져놓고. 자, 글러브 착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조작하는 그 관절만큼 집어넣어서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 만져야겠죠. 세게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글러브가 딱 접혀있죠? 접혀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므려서 닫은 게 아니라 여길 꺾은 거예요. 보이시나요? 세나그레 파트 1에 나왔던 내 이 새끼랑 약지 부분을 눌러서 각을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라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포구면을 가장 중요한 건 코어, 즉 검지중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이 부분이 움직여서 조작이 돼서 공을 물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검지가 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계속 넓혀버려서 못 잡게 만들어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 관절에 맞춰서 또 눌러주는 거죠. 그럼 여기 만져주고 여기 만져주고 똑같아요. 네. 그럼 각도 잡아주고. 그럼 쉐이퍼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지금 이렇게 만드니까 어때요? 바닥이 울죠? 그럼 펴야 될겠죠? 이걸 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쉐이퍼가 없어서 주먹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주먹으로 펴서 관절을 다시 잡아주는 거죠. 그럼 정권이 어디로 갈까요? 내 관절, 피난다. 네. 이 관절을 여기를 치는 거죠. 안 되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쳐줘도 돼요. 이 정권, 이 두 번째 관절로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디귿자 각을 내가 손을 넣었을 때 유지되는 디귿자 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포구면 안에가 디귿자 각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 미야모토 시니어 글러브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 라운드져 있어요. 근데 손을 딱 넣으면 손님들 넣으면 틀이 딱 나오네. 이 느낌을 가지세요. 절대 여기 자체가 딱 각이 나오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여기를 각을 잡으려고 그러면 내피 안이 다 울거나 막 이렇게 들뜨는 느낌이 날 거예요. 편안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피 가죽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놓고 내 가이드라인 1, 2, 2를 잡았으면 그 라인이 유지가 되는 감각이 있으면 눈을 감고 그 감각대로 그 위치를 또 잡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잡아주는 거고. 쉐이퍼 있으시면 써도 돼요. 이렇게 잡고 쿵쿵쿵쿵 쳐가지고 제가 쿵쿵이 쓰듯이 똑같이 써도 돼요. 쉐이퍼 말 그대로 형태를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는 거 더 세고 싶다고 쿵쿵이 쳐도 돼요. 이렇게.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쉐이퍼까지 살 필요 뭐 있어요. 처음에 길들일 때만 쓰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안 되면 공 같은 거 잡고 이렇게 때려요. 손 아프면 공 때리고 이렇게 놓고 공 잡고 때려요. 또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본인 사정이지. 저보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꼭 이런 얘기 하면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집에서 때리면 어떡해. 그럼 밖에서 하시면 되죠. 네. 저도 소음 때문에 쫓겨나는데 네. 밑에 층에다가 괴롭히지 마시고 네. 야외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지신 다음에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계속. 네. 전에 뒤집어 까는 거는 가죽결이 이 표면이 이쪽을 보고 있죠. 이게 배면이고요. 표면이라면. 근데 내피 가죽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 반대쪽 방향으로 잘 안 움직이는 거죠. 얘는 이 각도로 가는데 내피 가죽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결이 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부드럽게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제가 뭐 한다 그랬죠? 뒤집어서. 네. 그래서 이거 엑스트림에서 올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뒤집어서 깐다. 근데 이때 이거 따라 하실 때 주의하실 때 뭐라 그랬죠? 결을 반하게 꺾는 게 아니라 손가락 결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올렸더니 무조건 따라 하시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만들었던 엄지뼈대 요 라인 요 부분을 내가 말기 위한 거고요. 손바닥 포구면 가죽 있죠? 이 포구면 쪽에 이 보강된 부분 그 부분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손바닥 가죽뿐만 아니라 내피 가죽과 손등 가죽까지 부드럽게. 그럼 만졌죠? 여기도 또 부드럽게. 네. 이게 무령부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배운. 네. 물을 적셔서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해서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얘는 새 가죽이니까 그냥 물 같은 게 안 들어간 오일도 하나도 안 바른 거예요. 그런 가죽에서 이렇게 만들면 형태의 변형이 적은데 물에 적신 상태에서 하면 너무 많이 변형이 심해져요. 주름도 많아지고 가죽 이 틀이 왁구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 없이 무령부하게 영상에도 올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령부의 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죽 자체의 성질이 좀 안 좋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 내구성을 약하게 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졌어요. 그 다음에 뭐죠? 내 관절. 네, 다 만졌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려서. 사람 손엔 다 도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쉐이퍼 있고요. 네, 글러브 있어요. 그러면 공을 잡는다는 감각, 어떤 감각이라 했죠? 자, 정권 두 번째 관절이, 정권이 왼손의 두 번째 관절을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닦어 하듯이. 자, 누구든 주먹이 작으면 손도 작을 거고요. 왼손과 오른손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짝짝이신 분도 있지만 누구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주먹이 작으면 손도 작을 거고, 주먹이 크면 손도 크겠죠. 세트예요, 세트. 그럼 이 상태에서 주먹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두 번째 관절이 여기 딱 겹치죠? 여길 때리는 느낌. 소리 들리세요? 어느 손이 아파야 될까요? 지금 내가 때리면. 얘가 아파야 돼요. 주먹이 아파야 된다고요. 왜? 주먹 가다리 있고 손바닥으로 때리면 아파요. 그런데 이게 검지를 피고 때리거나 손바닥을 피고 때리면 얘가 아파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척. 이게 손에 위화감 없이 주먹을 잡는. 그럼 공 잡는 것도 똑같겠죠. 척. 그랬을 때 글러브를 껴도 똑같아요. 척. 다 됐어요. 그러면 롤링. 물고. 아, 참 쉽네. 네. 일형이 그래서 좀 쉬워요. 가장 스탠다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장놀이 쓱 잡고, 천장 쓱 잡았다. 네. 날라오는 거 잡고 받고, 땅끝이 놀이 목 타니까 되겠네. 딱, 어이구, 쳤다. 롤링. 잘 안 보이세요? 롤링. 물었다. 친다. 잡는다. 어이구, 받는다. 네, 받는다. 물었다. 태그. 안 빠지네요. 그러면 마지막 검증. 사실은 이것도 기회가 되면 앞에서 10개의 숏바운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맨날 쳐다보고 이거 한다 그래서 길다는 거 아니라는 게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영상에 올리겠지만, 제가 각을 잡아놓고 올바른 손 모양을 하고 손바닥 치면요, 전 튀어요. 그리고 여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튀어나오면 또 눌러 피려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구적인 퍼포먼스. 제가 숏바운드에 10개 바운드 설명드렸어요. 그것도 영상 올려놨으니까 꼭 보세요. 1번 바운드 제자리 포핸드, 2번 짧은 거, 3번 긴 거, 백핸드 4번 짧은 거, 5번 긴 거, 6번 7번 담는 거, 담았을 때 롤링, 8번 담는 거 롤링, 9번 사이드로 빠지는 거 롤링, 10번 백핸드 사이드로 빠지는 거 롤링. 그럼 백핸드 빠진다고 롤링에서 들어가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숏바운드 들어간다고 롤링 들어가잖아요. 그 10개 바운드를 테스트했을 때 공이 잘 물려야 길이 잘 든 거예요. 내야가 됐든 외야가 됐든. 근데 아무래도 외야는 기니까 조금 그게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랬을 때 벽에다 놓고 잡혔어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정말 해체 안 하고 가공한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까? 나가서 또 캐치볼 계속 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만 한다면 캐칭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캐치볼 기본기에 맞춰서 캐칭이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잡는 게 돼요.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디테일하게 잡는 게 뭐라 했죠? 새낙을 내가 글러브 매만지는 법 보듯이 주먹 때리고 관절 여기 아랫벽 윗벽 매만져 주고, 그러면서 또 캐치볼 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최소한 시합 때 쓰려면 프로 선수들도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바로 썼던 친구, 황진희 같은 경우도 어쩔 땐 바로 썼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1군 애들 같은 경우는 2, 3주 정도 시간 투자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 받아가면서 이렇게 타닥 쳤다 좀 이렇게 느낌이 온다 그럼 또 뭐예요, 본인들이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막 이렇게 잡든 뭐 TV 보면 나오잖아요. 다 매만져 가면서 그 공들이 이제 좀 쳤네 그럼 또 이제 내 손에 맞춰서 또 형태를 좀 잡고, 잡아서 이게 딱 물리는 시점까지 그걸 만드는 과정이 이제 길들이기 과정이, 글러브 본인이 쓰기 위한 길들이기 과정의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이 DIY 한다면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캐치볼 오래 하시면서 계속 캐치볼 하면서 그 다음에 써가면서 맞춰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그 캐치볼이 뭐냐?
올바르게 가슴 앞에서 이렇게 두 손으로 받는 이 각도의 캐치볼이라는 거죠. 이 각도의 캐치볼. 네.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좋은 글러브에 제 노하우대로 새나글 파트 1에 나온 걸 좀 더 강한 힘으로 관절을 매만져주고 이렇게 했으면 네. 거의 가공으로 쳤으면 80% 가까이 끝난 거예요. 근데 실장님 왜 뜯어서 하세요? 이 안에 컴파운드도 이제 뭉칠 수가 있고 다음에 제가 원하는 글러브 간격이라든가 그런 거를 맞추려면 이렇게 길들여 놓고 맞힐 바에는 차라리 다 풀러 놓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의 글러브가 이런 느낌의 상태에서 내가 과감하게 꺾는 거랑 막 때리는 거랑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저희도 안에 노하우들이 들어가요. 뭘 잘라내고 빼내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 두 개의 글러브가 모양은 비슷하게 나왔지만 정말로 제가 스페셜한 거랑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매만지거랑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미묘해요.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더 딱 안착시켜 놓은 느낌, 틀을 좀 더 잡아드린 느낌, 좀 더 각이 탁 하고 나오는 느낌이 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니크에 있을 때 저희 직원 중에 일본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 당연히 야구를 했고 대학교 가서는 준경식 야구 그 야구를 했던 친구인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쇼플레이 제품 팔 때 다 뜯어서 바닥 열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패턴은 괜찮으니까 왜냐 쇼플레이 그때 잘 나가던 패턴들을 제가 다 패턴을 선별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그냥 일반 가공을 해보고 하나 스페셜 가공을 해보고 그 친구한테 얘기 안 하고 한번 껴보라 그러고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토스해주고 받아보고 이렇게 받으라 그랬어요. 어때요? 이거? 이거 훨씬 좋은데요? 이건 어때? 괜찮지 않아? 뭐 괜찮은데 이게 훨씬 좋은데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고 그 친구는 야구를 그래도 했던 친구인데 껴봤을 때 뭐가 틀린데? 이게 훨씬 더 잘 잡혀요. 끝. 안 되겠구나. 네. 저도 느끼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공을 제가 뜯어가는 가공 방식 이건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DIY한 거랑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느끼는 만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가공 다 됐을 때 손님 드렸을 때 저는 이거는 제 양심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각이니까. 근데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찍을 영상은 어디 갔냐? 혼다 모델 요 영상을 준비할 거예요. 네. 네. YH46 모델 끈이 파랑이잖아요. 오더 글러브네.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소프트볼 글러브를 만들었어요. 바닥이 판판하게 저번 영상에도 올려놨죠. 판판하게 넓게.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 꺾고 여기 넓히고 탁탁탁. 그럼 내가 주먹을 오른손 주먹을 쥐고 왼손 뗐을 때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요. 네.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글러브를 제가 DIY 하는 노하우에 맞춰서 형태를 다시 바꾸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완성은 제가 다 바닥 열어서 다시 형태를 잡은 다음에 컴파운드 도프하고 조립하고 다 끝나는 방식대로 가겠지만 그렇게 하는 공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접근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글러브들에 대한 접근 방식, 그 길각을 잡는다 해서 바닥 운동장 항아리 만드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씩 짚어서 나갈 건데 그 근거가 오늘 제가 바로 DIY 했던 이 영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DIY의 근거는 바로 내 주먹과 관절, 인체 신비 영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 했죠? 야구 기본기. 네. 우리는 이렇게 잡지 않아요.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 주먹이 날라면 우리가 이렇게 막듯이 똑같이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올려놨던 DIY 한 거. 얘는 제가 스페셜 가공하는 거. 좀 모양이 약간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엄지 각도가 좀 틀리죠. 이건 왜일까요? 제가 매만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날라오는 공을 캐치볼을 하진 않았거든요. 날라오는 볼을 캐치볼 할 때 이렇게 돼버리면 샌다 그랬죠? 이렇게 오므리면.
어떻게 되죠? 아랫벽 윗벽 잡아주고 이렇게 물어주는 거 하는 거예요. 아,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만져놓고 이 상태 그대로 놓고 하루 정도 지나잖아요. 아니, 하루도 필요 없어요. 한 6, 7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 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가죽의 복원력이에요. 좋은 글러브들은 딱딱하고 소프트함을 떠나서 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형태로 돌아가라는 복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목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간다는데 처음에 이 정도 간 것 같아.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일로 와. 또 만져. 그럼 또 조금 더 간 것 같아. 또 일로 와. 조금 더 간 것 같아. 일로 와. 이런 식으로 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원상복구 되는 게 거의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5까지 아니면 10까지 갔다가 다음에 했을 때는 한 12 정도 갔다가 다음에 할 때는 15 정도 갔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지가 뭐냐? 완벽히 길들이는 게 아니라 한 90% 정도 길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실전에서 써가면서 또 디테일하게 잡는 거, 펑고 받으면서 디테일하게 잡는 것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대로 냅두고 만약 내일 글러브 딱 끼면 실장님 이거 새 건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손님들 껴보면 아직 글러브 각은 좋은데 제가 이렇게 비틀고 쥐어짰다라는 거 잘 모르셔요. 네. 그래서 제가 택배를 보냈을 때도 손님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겨울철에 저한테 가공받고 택배 받았을 때 각은 딱 나오는데 너무 딱딱하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 거니까 상온에 좀 두셨다가 실내에 두셨다 껴보십시오. 그리고 새낙을 글러브 매만지듯이 조금만 매만지시면 그 각이 바로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길을 낸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부분의 복원력을 상실시키는 과정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글러브 뼈대를 꺾고 내 손각 상관없이 꺾는 그 외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 관절 매만져 주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시간 투자를 하시면 일형의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안정적으로 좀 할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잘못됐을 때 책임도 본인들이 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손님들이 그래요. 일부 손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글러브 제 주변 사람들 자기가 길들이는 거지 왜 굳이 돈 내고 맡기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맡기시는 분들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첫째, 이런 기간을 좀 제가 단축시켜 드린다라는 거. 한 6개월 걸릴 거를 2-3달로 단축시키거나 한 달로 단축시켜 드린다는 거. 또 한 가지 뭘까요? 망가뜨릴 리스크를 없애드린다라는 거. 왜? 잘 안 되면 전 또 리터치 또 봐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를 신뢰하신다면 글러브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게 길을 만들어 드리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본인이 DIY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도 본인이 지어야 돼요. 실장님 이렇게 했으니까 저 좀 제 거 잘했는지 보여주세요. 제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저는 그걸 감별해 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방법을 제시할 뿐이지. 백종원 TV 보고 나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 보고 나서 김치찌개 끓여놓고 백종원 씨한테 갖고 와가지고 제 김치찌개가 맛있는지 보여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 카페에서 질문 남기면 제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린 친구들 특히나 아니면 정말 성인인데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네, 저는 제 노하우를 알려드렸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1대1로 대하지 않아요. 하고 싶으세요? 네, 그렇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이게 전 직업이에요. 아마추어가 아니라고요. 쉽게 질문하시지만 쉽게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답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진상으로 몰라요. 그럼 와서 방문해서 저를 보시겠다? 제가 그 시간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 시간을 뺏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시간 비용 주셔야겠죠. 네, 근데 그건 싫어.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네, 일단하게 이 일을 하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좀 시대가 바뀌어났지만 초창기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하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단 이쪽 일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자, 이제 이제 예약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DIY 하실 거랑 전문가한테 맡겼을 때, 전문가한테 비용을 주고 맡겼을 때 장점, 저는 그러라고 봐요. 뭐 정말 전문가라면 기간을 단축시켜 드린다. 그리고 망가뜨릴 리스크를 줄여 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사람의 노하우, 전문성이 가미가 돼서 본인이 DIY 한 것보다 확실히 차별화가 돼서 느껴진다라면 당연히 비용을 주고 맡기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그래도 난 내 손에 굳이 맞추고 싶다 하시면 본인이 하시면 돼요. 시간 투자 충분히 하시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모든 다른 책임은 본인이 다 지시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또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예. 그 본인이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 기준점이 야구 기술을 근간으로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많은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본인이 쓰기 편하게 좋게 길각을 잡는다라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데 그게 올바르지 못한 야구나 올바르지 못하는 테크닉, 올바르지 못한 사용법에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편안하게 조작질을 하려고 만드는 그거는 길들이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저는. 그게 이제 사람들과 저와의 이제 얘기, 대화에서 괴리감인 거고요. 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과의 괴리감인 거고 그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저의 근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체의 신비와 그리고 캐치볼의 기본기 영상 또 한 가지가 뭐였죠? 핸들링 롤링 다음에 10개의 슛바운드라는 야구 퍼포먼스를 근간으로 했을 때 모든 얘기가 접근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영상을 안 보시고 제 영상들 중간중간에 보시면 잘 이해 못 가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속는 셈 치고 앞에 영상 한번 보세요. 네. 그 영상 보고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야구 잘하시는 분, 제대로 이해하고 쓰셨던 분들이고 이 얘기는 뭐야? 라고 하시면 여태까지 그쵸 글러브 사용법에 대해서 전혀 잘못 접근돼 있다란 잘못 접근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 네.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영상을 제가 근간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 길들여진 영상이라 글러브를 이제 하나씩 분석해서 나가 볼 거고요. 또 뭐 생각에 꼬리를 무니까 아까 그 글러브 보면은 힌지가 5개짜리였죠. 또 넓은 힌지의 일루미트 팬들도 지금 계속 찍을 게 많은데 컨텐츠는 어마어마한데 지금 시간이 없긴 하지만 계속 이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